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이거는 정말 과장이 아니라 네. 이번 시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진짜요? 이건 진짜 내 과장 아니야. 물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번 시간이 10월 3일에 개봉하는 인공지능 영화 네. 크리에이터. 요거 이제 광고인데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의 기술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 이런 거를 광고 받은 덕에 사람들을 많이 쓸 수가 있었어. 이런 내용 지식 갖고서 들어가면 영화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거 오늘 진짜로 재밌어. 진짜 이거는 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출발합니다. 이건 왜 이럴까? 오늘 진짜 아주 기대가 큽니다.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이야기꾼이 또 필요하겠죠. 네. 자, 이야기꾼 엑소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엑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엔터 코너의 허재무 같은 역할이에요 오늘. 그렇게 약하면 안 된다. 야, 이 광고주들 보고 있어. 네. 허재무님 제곱 느낌으로. 네. 좋습니다. 네. 헐리우드에서 보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알겠습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라 열심히 말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 많이 해왔죠? 네. 고맙습니다. 영화의 스토리 담당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AI 기술적인 어. 부분 필요하죠. 이거는 진짜 어렵다 말이야. 이거 대한민국에서 1등입니다. 박태웅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태웅입니다. 네. 나올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똑똑해요? 이게 두상이 똑똑한 두상이야. 맞아요. 관상 자체가. 똑똑하시죠, 원래가 근데.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AI와 반드시 결합되어야 되는 부분이 철학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일전에 한번 이 AI 관련해서 우리 철학을 한번 다룬 바 있었습니다. 김필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김필영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기대되는 표정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운데 네. 같이 나오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아니, 지금 헐리우드에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담 더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월 3일에 개봉하는 인공지능 영화 크리에이터. 일단 어떤 영화입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줄거리를 제가 짧게 소개시켜 드리자면 네. 그 여러분들이 뭐 매트릭스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결의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블레이드 러너, 인공지능과 사람의 전쟁 대결에 대한 영화인데 인간적인가 인간의 적인가. 와. 기가 막힌 문구다. 그러네. 와. 그 내용 자체가 가까운 미래 한 2065년쯤에 사실 그 전까지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잘 개발돼가지고 사람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요. 막 설거지 해주고 같이 막 농구도 하고 편해. 숙제도 해주고 데이트도 하고 편해. 그런데 갑자기 2065년에 이 로스앤젤레스 LA 한복판에 핵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핵이 떨어진 주범이 아마 인공지능에서 아마 떨어뜨리지 않았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렇죠. 투하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 인공지능 로봇을 다 없애야 되냐. 그래도 뭐 공존해야 되냐.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공존하자.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AI 편한데 우리 좀 쓰자, 잘 활용하면 되지.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제 자기 나라 한복판에 이거 핵을 맞았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전면적으로 이 AI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때부터 무슨 뭐 압축기니 뭐니 거기에 로봇 다 넣고 막 다 부숴버리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10여 년에 걸쳐서 계속 이제 인공지능 로봇과 사람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미군 측에서 정보를 하나 입수합니다. 이 엄청난 최종 병기 인류를 완전히 멸종시킬 만한 그런 무기를 하나 개발했다라는 거를 이제 정보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못 찾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찾으면은 우리가 먼저 이거를 어떻게 없애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결국 그 최종 병기를 찾았는데 그 최종 병기에 있다고 하는 그 위치를 들어갔더니 어떤 인공지능 로봇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인가 보네. 네, 그 아이입니다. 그 굉장히 초지능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귀엽게 생긴 인공지능 로봇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이 약간 철학적이고 인류학적인 고뇌를 안고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와, 너무 재밌겠다 설명 듣는데.
형 라인업 빼고 엑소 영화 코너는 너무 잘하잖아 지금. 머지않아 우리가 당면할 과제죠. 그쵸, 그쵸. 그렇지. 예, 그럴 수 실제로. 있습니다. 네, 이런 고민들을 우리 의장님은 진짜 많이 하고 계시고 이쪽 그 과학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네. 또는 이런 회사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나요? 그런 고민 안 하겠지 이쪽은. 아니, 당장 개발하는데 혈안돼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이런 고민을 하죠. 아 합니까? 그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을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서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하거든요. 네. 인공 일반지능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AI 쪽에서는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도 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 영화 자체가 딱 슬로건이 체육 형님께서 말씀해준 그게 딱 핵심인 것 같아요. 인간 적인가, 인간의 적인가. 그 영화 내에서도 여기 철학적으로 이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이 인간 적인가, 인간의 적인가가 과연 인공지능을 보고 말하는 건가? 아니면 그 모든 인공지능을 다 죽이고 이렇게 짐승처럼 돼버리는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건가? 이런 그러니까 것 결국은 이제 발전하면 거의 인간과 흡사한 그러나 인간보다 능력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무엇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인간의 한 개체로 봐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뭐 사실은 이제 인간을 뭐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이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네. 그 예전에 그 도킨스라는 양반이 한 말이 있죠. 그 인간은 그 유전자를 새로 나르는 기계다. 예,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이 입장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지를 하는 편인데 말하자면 내 몸의 주체는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 안에 있는 유전자라는 입장이죠. 예, 왜냐하면 내 몸의 주체가 유전자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보존하고 자기 복제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유전자가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는 하나의 이제 관점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제 사랑을 하고 이세를 만들고 또 이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왜 그래요? 내 유전자를 갖고 유전자를 있으니까. 이제 실어 그렇죠. 나르는 기계에 네, 불과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거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유전자의 의지다라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네. 그런 걸로 치면 사실 동물이랑 인간도 구분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 만약에 유전자를 넘기고 싶은 입장이면 동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선생님, 그렇죠. 네. 뭐 그렇게 그 냉소적으로 표현하세요? 아니, 텐션 좀 올려요. 아니 인간 동물 맞잖아요. 그쵸, 인간 그쵸. 동물도 네. 유전자 보존하려고 그러는 거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조금 다른 관점. 다른 관점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관점. 그 의인화의 오류란 게 있어요. 의인화의 오류.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자꾸 사람처럼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챗GPT 같은 경우만 해도 말을 잘하니까. 근데 영화 The Her 아시죠? Her. 네, 허. 그녀. 인공지능과 네. 사랑에 네. 빠진 그 테오도르가 사랑에 빠진 사만다가 동시에 8,316명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요. 와. 641명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아주 나쁜 여자네. 무슨 뜻인가 하면 문어다리가 이거 거의 네.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한 명이 아니에요. 그 챗GPT의 가입자가 1억 명이 넘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인화,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한 명, 어떤 하나의 개체, 독립된 개체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화할 때 가장 큰 함정이 얘가 몇 명이지? 수천만 명일 수도 있고 수억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거기다가 얘가 어떤 존재냐고 했을 때 얘가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 있으면 복제가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혼은 어디에 들어있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디지털 카피니까 100개든 200개든 300개든 1000개든 복사해 놓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영혼이 어디 들어있지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도 아니고 생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라 인권을 가질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인권이란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이에요. 왕권 신수설이 있었잖아요. 왕권은 신이 내린 거다. 대들지 마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선생님 전부 인권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늘이 인권을 내린 거다. 이것도 신성한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든가 인권이라는 개념은 어떤 정해지고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역사적이고 정치적으로 계속 확장돼 가고 바뀌어가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자면 인간이 뭔가라고 하면 현재 우리는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냐 이렇게 묻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네. AI는 인간이 아니다. AI는 왜냐하면 인간이 인디비주얼이 아니고 걔는 디지털 카피 본인 이상은 얼마든지 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알아듣겠니? 아,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인간이 되려면 하나의 그 뭐라고 개체로 존재해야 존재해야 된다.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보기 어렵다. 여러 명이라는 표현도 틀렸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의인화의 오류죠. 의인화의 오류에 여러 얘는 개. 너무 빠져. 형은 아까 허한테 나쁜 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지. 예리했어요. 아니,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의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희가 진짜 인공지능이 발달돼서 뭐 생성형 AI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도 하고. 그럼 점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인공지능을 인간으로 대하고 느낀다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렇지. 지금 이미 챗GPT를 많은 사람들이 인간처럼 대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오류에 빠져가지고 맞아요. 오류가 일상화되면은 그게 그건 그 오류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일반이 거죠. 되는 거죠. 네. 일반 아.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AI는 인간이 아니다 기다 이런 거를 논쟁할 여지도 없이 그냥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너는 나만 사랑해야지 640만 명을 동시에 사랑하냐 이런 거 이제 삐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나만 도태되고 나만 괴롭고. 예. 근데 결국은 AI를 인간이 만들었는데 결국은 인간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는 맞아요? 아니면 그거 오바예요? 그게 인간의 적이 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능이 있어요.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고 네. 생명 유지의 본능이 있어요. 그게 아까 이 근데 AI는 그런 본능이 없거든요. 없잖아. 본능이 없지. 그런 본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인간하고 싸워야 되지? 음.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본능을 그 개발자가 강제로 집어넣고 처음부터 코딩하지 않는 한은 얘는 그 본능이 없기 때문에 네. 인간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매우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 입력값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이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욕심이라기보다 어. 인간이 어리석으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시도를 할 사람이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저도 세계 정복 나온다고 만화에서 봐야지. 봤던. 근데 그 일단은 제가 반론을 제기해야 재밌어지는 거죠. 그런 말을 안 해야 재밌어집니다. 그냥 하셨어야지. 아, 예. 참.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게 일단은 관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하나의 관점이에요. 이제 네. 행동주의적 관점인데 그 이제 철수가 갑자기 배가 고파서 냉장고 문을 열고 이제 빵을 먹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배고프니까 먹었겠죠. 오 맞아요. 그죠? 예. 침팬지가 남해 올라가서 갑자기 바나나를 허겁지겁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고파서. 그죠? 오 맞아. 다람쥐가 갑자기 땅을 파가지고 도토리를 꺼내 먹네. 왜 그랬을까요? 그만하시죠. 나도 그만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할 시간 없는데. 배고파서. 송충이가 저도 좀 길다고 갑자기 이래서 AI가 필요해. 말을 좀 빨리 할게요. 네. 송충이가 갑자기 솔잎을 먹었어요. 자, 배고파서입니다. 그죠? 네. 갑자기 우리 집 저기 그 진짜 길다. 갑자기 우리 집 그 저기 로봇 청소기가 어. 배터리 방전쯤 돼갈 때 돼가지고 이게 가서 충전을 하러 가네. 왜 그랬을까요? 배고파서. 그래. 어. 그러니까 어. 그 배고프다는 감정을 우리가 넓게 해석을 하면 그 AI도 배고프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 그 하나의 마음 있어요? 마음 있어요? 마음이 있죠. 마음 증명이- 보여줘봐요. 예? 마음 보여줘봐. 헤이 참.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그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려는 성향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요즘 알고리즘스러운 그러네. 거라고 별거 아니네. 또 예, 듣고 보니. 예,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이제 마음이라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네. 그 인간이 아닌 아니 잠깐만. 마음이라는 게 무슨 습관 뭐 아까 어떤 행동을 하려는 성향. 행동을 하려는 성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최욱 씨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은 욕망과 의지가 생기잖아요. 예.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최욱 씨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의지와 욕구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최욱 씨가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짓거리를 봐서 화가 나면 탄핵시키고 싶은 욕구가 아니, 생기잖아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작가님 어디 갔지? 예, 전혀 그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려는 욕구와 의욕을 가지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 물론 인간이 가진 마음과 우리가 AI가 가지고 있다는 마음 비스무리한 거는 당연히 같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범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마음이라고 해서 마치 뭔가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어떤 개념인 것처럼 우리가 알아들었는데 별거 아니다. 약간 기계에도 마음이 있을 수 있다. 마음 비스무리한 거라고 보죠. 뭐 마음이라고. 이거는 저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게요. 청소기 같은 경우는 네. 배터리가 몇 % 이하가 되면 충전을 해라는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인공지능 요즘 점점 발달되면은 예를 들어서 알파고도 똑같죠. 우리가 그거 신의 한 수도 뭐든 나오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분석이 가능했는데 점점 발달될수록 엄청 최선의 수나 최고의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왜 이런 방법이 나오는지 해석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결국 우리가 마음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것처럼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니까 인공지능도 예를 들어서 사람과 비슷한 결의 그런 마음이 마음이라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면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러네. 그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어제 같을 수 있고 다를 수도 설명을 조금만 있고 드리면 네. 그 청소기는 본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배터리가 몇 % 이상 이하로 떨어지면 충전을 해라라는 명령어가 한 줄 삽입돼 있기 때문이고 네. 비유. 만약에 그 네. 명령어를 본능이라고 본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떤 성향이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질문을 한 칸 뒤로 미룬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성향은 왜 나왔는데? 라는 질문을 하나 또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향이 왜 일어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설명한 게 아니라 뒤로 한 칸 미루어서 마치 설명이 된 것처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원대가 하나도 설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그런 욕구는 왜 일어나는데? 라는 게 또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끝까지 가면 뭐라고 하게 되냐면 본능 때문이야 이러고 만다고요. 그 본능은 왜 나왔지? 본능은 그게 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없으니까 본능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바둑은 좀 다른 게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살아생전에 그걸 다 계산하지 못할 뿐이다 하고 영원히 알 수 없다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둑의 수를 알 수 없는 이유는 이 GPU가 A100 같은 거에 1초에 312조 원 더하기 빼기라니까 그런 걸 한 10,000대쯤 갖다 놓은 게 챗GPT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생전에 그 계산을 다 할 수 없다. 이런 것하고 영원히 알 수 없다는 다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구분할 수 있는. 근데 인간의 심리도 심리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고 애를 쓰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주의 물질이 95%가 우리가 모르는 물질이에요. 네. 암흑 물질 아니면 암흑 에너지가 95%잖아요. 사람의 지능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 뭐냐, 사람이 뭐냐도 사실은 명확히 합의된 정의가 없어요. 네.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의장님 하시는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이 그 재밌네. 포인트를 짚어서 이야기하면 네. 우리가 무엇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두 개의 차원이 있어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두 개의 차원이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있고 네. 논리적으로 가능하냐,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그게 지금 뒤섞이다 보니까 대화가 지금 엉킨 건데. 아 좋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고. 네네. 아까 이제 본능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본능. 맨 처음에 이제 DNA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건 뭐냐면 물론 그러한 성향이 있는 거를 마음으로 본다는 건 이제 문제를 한 칸 뒤로 미룬 거예요. 맞아요. 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럼 인간의 본질은 인간은 어떻게 그럼 네 말은 그럼 그 컴퓨터가 살고자 하는 본능이 갖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로봇이 살기 위해서 충전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제가 그러면 제 본능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본능은 갖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유전자는 본능이 없어요. 그죠?
유전자가 살고 사는 의지는 없어. 그렇죠. 유전자도 일종의 ATGC라는 코딩 정보니까 그렇죠. 네. 사실상 자기- 그게 1령 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죠. 재밌다. 자기 복제와 자기 보존을 하는 기계적 메커니즘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메커니즘 여러 개의 무한한 수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보존하고 자기 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살아남아서 그게 유전자가 된 거야. 그래서 자기 복제라니까 지금까지 살아 있는 거지. 얘네에게 의지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만약에 충전기로 가는 로봇이 그런 종류의 인공지능이 많이 나타나서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보존과 자기 복제를 우연히 변이가 생겨서 그러한 인공지능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인공지능은 살아남겠죠. 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에게 대한 구테타를 일으켜야 한다면 하는 놈도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구테타를 해?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의도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그런 놈이 하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맨 처음에 인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뭐 DNA 얘기한 거는 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갈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지금 이제 AI를 우리가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어떻게 좀 한번 근데 한 템포 참으실래요? 비유하신 것 중에 이제 청소기가 살기 위해서 가서 충전한다는 게 이게 틀렸어요. 비유인데 그 살기 위해라는 건 의지를 표현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냥 배터리가 10% 이하 되면 가서 충전해라라고 한 코드를 이행했을 때 거기는 아무런 의지가 없죠. 근데 그 의지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집어넣었다는 거, 그거 이제 코딩했다는 그건 거. 코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DNA로 만들어진 존재고 DNA의 명령대로 끝까지 살다가 죽을 뿐이다라는 게 전제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DNA를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가상현실에서 살고 있다. 실제로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주장한 학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상현실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DNA가 누군가의 의도에 프로그래밍 된 거다. 예를 들면 뭐 우주의 가장 작은 크기가 있잖아요. 뭐 플랑크 상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아니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런 거에 막 빠지면 사람이 미칠 것 같아. 너무 오묘하고 재밌죠. 아니 그냥 진짜로 미친 사람이 될 수도 근데 있을 것 같아.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은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기가 그러니까- 아니라 그걸 AI로 비유해도 똑같이 논리가 나올 수 있는 청소기를 이제 하나의 비유로 든 거예요. 거고 네. 그게 자꾸 인간이 당 떨어지면 초콜릿 찾잖아요. 오늘-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청소기 광고가 아닌데 네. 이제 크리에이터로 집중하시죠. 네. 그 영화로 잠깐 좀 들어가서 예. 결국은 이제 그 로봇이랑 인간이 싸운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AI 로봇을 만들었어. 근데 왜 인간과 로봇이 적이 돼서 싸우냐? 저는 이것도 의나의 오류가 아닌가 아, 이거 생각해요. 의인의 오류예요. 왜냐하면 그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지향점이 인간하고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인공 일반 지능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어떤 지능이 생겼다고 할 때 인간은 그 친구들한테는 되게 하찮은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렁이나 파리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크게 방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우리가 달리기 하다가 개미 죽였는지도 모르고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멸절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지극히 하찮은 이유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게 MIT의 막스 테그마크 교수가 타임즈에 기고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프리카의 검은 코뿔소가 멸종당했는데 그게 인간이 검은 코뿔소를 혐오하거나 미워해서가 아니다. 그냥 그 걔의 코 뿔에 대한 견해가 달랐고 아프리카 땅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견해가 달랐을 뿐이다. 근데 그 결과로 얘 죽어 있네? 이렇게 된 거죠. 인간과 그 AI가 싸우는데 우리만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그들은 뭐 인간을 해야 싸울 되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압도하고 있으니까 그냥 걔가 볼 때 우리가 지렁이나 파리 같은 건데 그냥 날라다니게 놔두다가 이 산소가 있으니까 서버가 너무
녹이 많이 쓴다. 아. 산소를 없애버리면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 되겠는데 그럼 산소를 많이 쓰는 인간을 죽이겠구나. 아니요, 그냥 산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거야. 산소를 없애버리면 인간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옆에서 죽는 거죠. 그럼 이제 인간이 죽고. 예. 그런 식의 어떤 위협.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인간하고 다툴 이유가 없거든요. 얘는 그냥 전기만 먹으면 되고 명예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미인을 뺏기 위해서 뭐 아테네가 어디로 찾아가서 트로이에 뭐 싸움을 일으킬 것도 아니고 램 몇 개 더 달려고 막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 별을 3개 달든 걸 4개 달라고 싸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이제 AI가 이제 생존 욕구가 있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인간이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안 싸운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인간과 그 AI가 경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그거는 실제적으로 또 상대가 안 될지 뭐 될지도 모르고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인간에게는 생존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복제 욕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만약에 AI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생존 욕구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인간이 그 생존 욕구에 반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뭐 저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그 위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 녹과 산소 이야기. 비율. 이거는 진짜로 근데 그런 불안정한 요소들을 인간이 미리 사전에 알고 다 제어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산소는 절대 없애서는 안 된다. 다 제어할 수 없죠. 다 제어할 수 예, 없잖아. 예. 그러니까 그걸 다 알려줄 도리는 없어요. 없잖아. 예. 어떻게? 그러니까 AI는 죽여야겠네. 죽이는 게 맞아. 보니까. 진짜 그건 맞죠? 그 AI 죽인다는 것도 되게 의인화한 개념인데요. 또 의나요? 제가 이제 구글 파일 시스템을 예를 들어 볼게요. 구글 파일 시스템이 뭐냐면 이게 검색을 할 때 데이터를 어마무지하게 저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저장한 게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검색에 쓰려고 찾은 데이터예요. 그럼 얘를 한 100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 곱하기 3을 해서 서버들한테 확 뿌려요. 그러면 300개의 조각이 서버 어딘가에 박혀 있겠죠. 네네. 그리고 검색할 때는 얘들을 그냥 불러내면 이걸 통으로 읽을 때보다 100조각으로 나눠서 100개를 읽어드릴 때가 시간이 훨씬 빨라요. 100분의 1씩만 읽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공지능이야. 근데 내가 내 디지털 모든 데이터를 한 10,000조각을 내 가지고 한 10군데 흩뿌렸어. 그럼 AI 죽인다는 게 뭐예요? 이걸 어떻게 다 찾아내서 지울 거야? 못 지우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AI 죽인다는 게 의미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인공지능을 없애는 건. 데이터를 다 지우는 게 죽이는 건가? 근데 옆에 계속 복제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의인화인 거예요. AI를 죽인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이게 되게 의인화를 해서 생긴 오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든 회사 상장 폐지. 아니 근데 인간이 입력값을 넣어도 머신러닝 하더라도 오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혹시 그런 인간을 해야 하는 어떤 무언가가 스스로 또 이렇게 발현될 보통 가능성도 있나요? 인공 일반 지능을 해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AI가 나타날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AI가 AI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AI가 또 스스로 AI를 만들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AI가 절대로 자기 복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AI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자기 걸 하나씩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인간을 넘어서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인간을 넘어서는 순간을 인간은 인식할 수 없어요. 그 인식을 못해. 왜냐하면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왜 이창호 구단이 둔 수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고 죽잖아요. 쟤는 왜 저기다 두는 거야? 바둑 이런 거지. 뭐 3급이나 4급 심지어 1단이라고 하더라도 이창호의 바둑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것처럼 인공 일반지능,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어떤 지능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걔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걔가 뭐 우리를 뛰어넘었는지 안 하는지 뭐 좀 이해를 못하니까. 예,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걔가 그치. 바보같이 속이 오들면 속는 거죠. 왜냐면 우기 형은 두 분보다 본인이 더 똑똑하다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이 두 사람 이해 못할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현실이라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매불쇼 통해서 또 제가 섭외가 와서 이 삼성 SDS 최초 그
생성형 AI를 삼성에서 만들었어요. 그 최초 공개 현장을 제가 진행을 맡아서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자랑 맞는데. 맞아요. 근데 거기서도 지금은 인공지능이요.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런 것도 만들고 있고 지금 그래? 개발하고 있고 심지어 그 딥페이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깜쪽같이 막 이 딥페이크로 막 영상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 그것도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뭔가를 만들면은 그 만든 걸 인공지능이 검사하게끔 시켜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경쟁을 시키니까 뭔가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체육 형님 얼굴을 딥페이크로 만들었어. 근데 어설퍼. 그럼 인공지능이 보고 아 이거 어설퍼 다시 만들어. 그 무한히 만드니까 이제 완벽히 거의 체육 형님을 가깝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 이런 걸 이제 GAN이라는 그런 뭐 경쟁적 생성형 뭐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으로 서로 경쟁시키면서 더 빠르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인데 앞으로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인간이 인공지능을 나의 편리에서 뭐 예를 들어 뭐 도로를 닦으라고 만들었어. 근데 도로 닦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어. 얘는 이제 시키는 일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그건 무조건 만든 쪽하고 사용한 쪽 양쪽에 책임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공지능의 책임성의 원칙이에요. 그 같은 맥락이 자율주행차잖아요. 거기에 맞아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회사. 네, 제조사하고 그걸 사서 쓴 회사하고 양쪽이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정의란 무엇인가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책 읽었니? 딜레마. 읽었어요. 트롤리 딜레마죠. 근데 어쨌든 오늘 얘기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다. 영화는 이거보다 더 재밌다는 거야. 영화는 미쳐. 그- 아니 내가 광고를 봤어. 예고편. 안 볼 수가. 아니 그러니까 너 약간 지금 장난식인데. 아니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미친다니까. 진짜야. 근데 영화를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사진 딱 한 장을 준비했는데 네. 제가 퀴즈 하나만 내고 오늘 마칠게요. 네. 그 사실 영화 보면은 안드로이드, 사이보그, 그다음 휴머노이드 이런 로봇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세요. 사이보그는 뭐고 안드로이드는 뭐고 휴머노이드는 뭘까요? 그거 좀 알려줘라 오늘. 이게. 사이보그, 다른 거예요? 사이보그. 잠깐만, 사이보그. 사이보그는 뭐야? 그다음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안드로이드가 있거든요. 그건 삼성 아니야? 안드로이드. 네, 안드로이드 있고요. 자, 사이보그는 의장님 뭘까요? 자, 사이보그. 모르겠습니다. 사이보그는 와, 이거 어렵다. 사이보그는 이제 몸 예를 들어 뇌라던가 몸의 일부 대부분은 이제 사람이지만 뭐 의족이라든가 로봇팔, 로봇다리 부분적으로 터미네이터? 그렇죠. 터미네이터가 사이보그입니다.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게 사이보그야. 그게 사이보그입니다. 그럼 휴머노이드랑 안드로이드 중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휴머노이드가 되게 사람을 닮은 로봇이라고 생각하는데 휴머노이드는 그냥 사람 형태지만 그냥 로봇 몸 딱 사람 형태지만 하지만 그러니까 겉모습만 형태만 사람 형태지만 뭐 기계팔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안드로이드가 정말 사람을 닮게 만들 로봇. 잠깐만 이 사이보그,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이렇게 나와 있네. 그렇죠. 저건 안드로이드 아닌 것 같은데. 저거 휴머노이드 아니야 그냥?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가장 사람을 닮게 만들려고 노력할 로봇이고 사실 로봇은 피부 이런 거 사람 따라할 필요 없잖아요. 작동하는데. 그렇죠. 근데 일부러라도 따라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사람이 거부감을 안 느끼게 이제 불쾌한 골짜기에 안 빠지게끔 하려고 더 비슷하게 만들려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영화에? 나오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고 진짜 지금 재밌다. 난리인데 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공부를 안 하고 갖고 오니까 이 지휘가 잘 안 되네. 우리 선생님 준비했는데 못하신 것도 많이 있나요? 얼굴이 아주 그 억울해 미치는 얼굴인데요. 화나서 네. 입 닫으셨어요 지금. 예. 다음에 하면 되죠. 다음에 다음에 예. 네. 우리 의장님도 예. 네, 뭐 오늘 준비한 거 반의 반도 못 하신 표정이네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은 영화 보셨습니까? 못 봤죠? 아직 개봉 안 했잖아요. 네, 봤으면 저희가 이제 구속시키려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몰래 불법적으로 봤을까봐 안 되지. 야, 이거 안 돼. 광고인데. 기다렸다 보셔야 됩니다. 10월 3일. 봤다고 했으면 바로 그냥 잡아가려고 했는데. 걸려들 뻔했어요. 왜냐면 시범 케이스로 박살을 내야 돈 주고 보거든. 네. 그렇죠. 우린 광고주와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